안녕하세요. 뻔뻔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폭탄 선언했습니다. 새벽에 트럼프가 포고문, 무역 확장법 232조 거론하면서 반도체 관세 조정에 나서겠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치명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25% 관세 부과 대상에 자국의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포함이 되면서 상당히 경악스러운 어떤 이 뉴스가 터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역 확장법 232조는 어떤 품목과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나 조건으로 수입될 경우 대통령이 그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5% 관세, 자국 기업도 맞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트럼프 지금 스탠스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새벽에 다우, 나스닥, S&P 500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죠. 특별히 나스닥이 1%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악스러운 어떤 이 변동성 자체가 생겼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미국 시장이 좀 탄력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내리막길로 가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궤적이 바뀌어 있다. 2025년 당시에는 어마무시한 어떤 이 상승 랠리를 펼쳐가면서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이 새벽에 서학개미들로 하여금 도파민이 터지게 하는 어떤 수익률을 안겨줬는데, 요즘 조금 뜸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이다 라는 인식이 내리에 딱 박혀 있어서 뭐 4조 이상 계속 국내 서학개미들은 미국 쪽 증시를 향해서 쏘고 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약세를 면치 못했고요. AMD 역시도 오르다가 떨어졌고, 샌디스크 역시도 지금 뭐 기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30달러밖에 안 됐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387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 집어넣은 사람들은 거의 이제 뭐 부자 된 거죠. 게다가 램 리서치, 여기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에 해당되는 이제 반도체 이 검사하는 그런 어떤 종목인데, 여기도 잘 나가다가 덜커덕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하여간 지금 반도체 관세 부분은 굉장히 지금 핫 이슈가 될 전망이고요. 인텔 역시도 지금 뭐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자국의 가장 유망한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언지까지 하면서 한 달간 뭐 31% 급등하면서 파운드리 성과까지 내면 뭐 엄청난 지수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다. 48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 100달러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순식간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두고 봐야죠. 어떻게 될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규제라는 것은 한순간에 잘 나가던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 마찬가지죠. 미친 듯이 올라치던 지금 아파트 시장이 서울 25개고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에 토호제 딱 묶였어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엊그제 언급했듯이 절대로 토호제 쉽게 해제하지 않겠다라는 언지도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그런 어떤 거래량입니다. 551건. 그러니까 인구 1000만이 사는 서울 아파트에서 500건 남짓되는 이 거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서 이제 규제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대 심리라는 게 무작정 서울에 아파트 사면 그 아파트가 내 기대만큼 올라줄 거라는 이제 그런 조금 뜬구름 잡는 허황된 꿈들은 다 깨져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이 살아나면서 내 돈을 그냥 무의미하게 예금 통장에 파킹해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할 만한 곳으로 자금을 지금 엄청나게 급격히 이동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기 수요라고 하죠. 대기 수요가 홀드하고 있었던 머니는 더 이상 이제 부동산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지류들이 다 말라가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유동성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엄청나게 지금 풍부하게 흘러 넘치고 태평양 아닙니까? 그냥 출렁출렁
흘러 넘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아파트 시장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오를 것이다. 아파트 모든 시장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 근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고 거래량이 말해주고 있고 지수가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베일에 가려진 거래량, 자전거래, 자기들만의 집값 띄우기 등등 해서 지금 뭐 20, 30년 아파트값 인위적으로 다 올려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이제 현상들은 금융시장이 대대적으로 이제 오픈되면서 백일화의 이제 부동산 시장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지금 매매 가격 변동 현상도 보십시오. 지금 12월 달에 그래프 자체가 많이 쪼그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계속적으로 이제 오른다는 신호를 주고 있으니까 지금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최고 상승 아파트 뭐 일주일 전 대비를 보시면 양천구 1억 4,900만 원 신정 뉴타운에서 나왔네요. 그리고 천연 뜰한채 서대문구에서 1억 올랐고 동서울 한양 29평이 8,500만 원 올랐습니다. 자, 이거 작년에 올랐던 오름세하고는 판이하게 틀리죠. 보통 뭐 2, 3억씩 그냥 올려쳤던 이게 호가였는지 실거래가였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만큼 뜨거웠던 아파트 값이 지금 상당히 최고가 상승 아파트 부분에서도 거의 절반 정도 지금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최고가 상승 파이가 줄어가는 대신에 현장 금매 거래는 엄청나게 지금 그 파이가 하락 쪽으로 깨져가고 있다. 피어리스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죠. 31억 하락했습니다. 와, 82% 빠졌네. 이건 뭐 증여일 가능성도 높은데 증여를 이렇게 높은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 또 걸릴 수 있거든요. 37억 하는 아파트가 6억 7천에 팔렸어요. 한가람 아파트 9억 6천 용산구에 위치해 있죠. 중구 남산 센트럴 자이가 6억 3천, 용산구 한남 아이파크 5억 2천, 동작구 상도 레미안 3차가 5억 1천만 원, 구로구 온수일 힐스테이트 4억 7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매 상황에서는 지금 최고가 대비 확실하게 떨어져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뭐 경기권 말할 것도 없죠. 용인시 9억 5천, 파주시 7억 9천, 화성시 7억 4천, 구리시 힐스테이트 구리역 5억 5천, 운정 화성 파크들이 5억 정도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50%에서 69%, 그러니까 금매로 나온, 그리고 집주인이 스스로 가격을 조정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가격에 충격을 가할 정도로 뭔가 매수자를 감동할 만한 요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집이 팔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는 집값을 좀 내리쳐야지 매수자가 좀 그 물건을 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관세 부과까지도 시행이 된다면 지금 상당 부분 지금 금융시장의 지형도도 변화될 가능성이 높겠고, 이러다가 내가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거 박살나는 거 아닌가? 내 계좌 완전히 그냥 용광로 속에 철처럼 그냥 녹아내리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워낙에 미국 투자 어마무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현지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요번에 반도체 관세 25%를 얘기하면서 전제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전혀 이익을 주지 못하는 수입품에 한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보더라도 0.43%, 그래도 이 와중에도 올라요. BMP라는 또 이 외국계 매수세가 좀 달라붙고 있고,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와 BNP가 좀 매도를 치고 있지만 이 매도 거래량은 그닥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들이 사들인 이 거래량만큼 매도를 뭐 엄청나게 공매에 가깝게 그냥 막 덜어내는 어떤 매도 현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골드만삭스가 지금 팔고 있지만 국내 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등 해서 세력들이라고 그러죠. 기관에서 이렇게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뭐 더 기대가 될 가능성 높아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 조정기, 건강한 조정기를 지금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어떤 미국의 이 상황과 플러스 알파 돼서 어제 도매물가 지수도 이 미국 내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PPI라고 그러죠.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를 어떻게 했다? 하회했다. 언더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 같으면 주식시장 오히려 이런 10% 댕딩한 모습이 아니라 올라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요즘에 미국 장이 조정 장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주 민감하게 좀 받아들인다. 어쨌거나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억가에 가까운 어떤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런 PPI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트집을 딱 잡았죠. PPI가 전년 동기 대비 3% 올라서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았다. 요거 이제 꽃들이 딱 잡고 이제 심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죠. 근데 이제 뭐 곧 하루 만에 해제가 될 가능성은 높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잘 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5천선까지는 거의 기정사실화될 가능성 높고요. 이게 이제 6천선을 가느냐 마느냐의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 건데 지금 코스피가 0.43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코스닥이 0.15%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이 어제까지 1470원이었는데 오늘 14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역시 환율 허들이 낮아지니까 이 외국인들이 껑충껑충 뛰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악재가 터진 게 지금 트럼프가 이 칩에 대해서 테리프 25% 관세를 이제 조건부로 달고 때린 게 이게 어제 조금 주가를 좀 휘청거리게 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런 악재가 미국에서 딱 터지면 미국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빠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까요? 예, 한국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오르는 모습 보십시오. 예. 야, 이거 거의 그냥 히말라야산의 북벽만큼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예전에 2020년도에 올랐던 모습보다 더 급격하게 올랐죠. 자, 주식은 한쪽에서 오르게 되면 이제 다른 쪽은 내려갈 수 있는 변동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죠. 예, 지금의 모습보다는 조금 덜 가파른데 예, 바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리치기를 했어요. 내리꽂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시장은 지금 5천선 정점에서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조정이 2020년처럼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요 기로에 딱 서 있는데 좀 잘 분별을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사람들이 주식이 너무 오르니까 눈이 확 돌아가지고 지금 27조, 30조 가량 지금 비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일까지 어마무시하게 증시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요거 잘못하면 주식 종목이 내가 기대한 만큼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내리치게 되면 B2가 주식은 알짜리 없습니다. 그냥 그날그날 청산이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반대 매매 차라리 내가 내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올랐다가 내려가면 이거 0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근데 B2를 해버리면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치게 되면 이거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내 자산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산까지도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B2는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자본 가지고 투자를 하실 거면. 자, 이런 이 급격한 상승세 두고 반대편 이제 떨어지는 걸 기대하고 이 1,400원, 1,400억 정도를 개미들이 담았죠. 증시 하락 배팅, ETF 상품 엄청나게 몰려들어가지고 코스피 불장인데 순식간에 이게 마이너스가 안 돼버리니까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오히려 여기에 배팅했던 사람들은 계좌에 8억이 녹아버립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곧버스 풀 배팅했다가 그냥 완전 멘붕된 그런 어떤 상황 속 오고 있고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증시 B2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장의 영끌 역시도 지금 어느 정도 시세가 계속 서울 아파트가 올라주니까 앞으로 그 시세 차익으로 뭐 원리금이나 이자 부분 다 감당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장밋빛 전망 다 비명으로 바뀌고 있어요. 주담대 금리는 어느새 6% 훌쩍 올라섰고 한국은행 중앙은행으로서였던 금리 조정 스페이스 공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빚을 내가 낸다 하면 이게 건전한 레버리지로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딱 들어 올렸는데 그 들어 올린 게 나를 덮칠 수 있는, 나무를 막 열심히 도끼질을 해서 뱄어. 근데 그 나무가 반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나무를 벤 쪽으로 넘어지면 내가 깔려 죽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질 빚 때문에, 부채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법 개정안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면서 국회에서 이제 1월 달에 통과가 되겠고요. 1년 6개월 이내에 기존 보유 자사주는 소각 의무화되면 증시시장은 더 이제 규제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시행이 될 건데, 일단 뭐 세금 부분에서 확실히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충분히 있겠고요. 자, 부동산 부분은 양도세 중과 부활 분명히 할 겁니다. 요 카드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카드죠. 내놓을 수 있는. 이제 중과 유예 해주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이 혜택들이 있었는데, 워낙에 공급 부족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이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82%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런 세율을 물어야 되는데, 요거 부활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세법 개정 이미 통과된 건 배당 분리 이 과세, 그리고 상법 개정안, 그리고 양도세 중과 부활, 요 세 가지 축은 결국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관계, 함수관계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금융시장의 엄청난 지형도 변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자금 현황까지도 굉장히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양도세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들고 있는 집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고민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5.6, 5.6, 5.7, 5.6. 다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들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양도세 중과 부활 안 할 거야. 또 하루 딱 지나면 아이고 부활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조심 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10만 건 이상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져 버리면 정말 가격 태그가 하루 만에 바뀌어질 수 있는, 억대로 딱딱딱딱 떨어질 수 있는 엄청난 집값 추이의 대분수령이 찾아올 예정이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무주택자라면 정말 아주 좋은 기회 분명히 맞이할 가능성 높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세법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통과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금융 지형도 변화를 확실하게 일으킬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자금 부분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 시장 확실히 자금 압박을 받을 가능성 높겠고, 지금 양도세 중과 부활이 뭐 전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다주택자들이 가야 할 그런 어떤 시점에서 집을 풀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들 좀 잘 지켜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